kill the 12 star fairies. 우리나라 최고의 인문 지리서로 알려져 있는 이중환의 택리지에서 평시에나 난시에나 오래 살 수 있는 곳으로 꼽힌 아름다운 마을이 있다. 탈춤과 고택 등 옛것의 향기가 진동하는 곳, 바로 하회마을이다. 하회마을은 허씨, 안씨, 류씨들이 정착하여 사는 씨족마을로 오늘날에도 이곳 주민의 70%가 풍산 류씨로 이루어져 있다. 조선시대의 양반가옥과 현재도 마을 주민들에 의해 전승되는 다양한 생활문화의 가치가 인정되어 2010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마을의 전체적인 모습은 건너편의 부용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이 돌아나간다는 하회라는 이름처럼 낙동강이 마을 전체를 크게 휘돌아 나가고 있다. 풍수지리학에서는 연화보수형이라고 하여 연꽃이 물에 뜬 형상을 뜻하는 길지로 꼽히고 있다. 하회탈과 선유, 줄불놀이 등이 주민들에 의해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서원과 고택, 정사 등이 보존되고 유지되어야 할 문화재로 인정되어 전해지고 있다. 역사의 흐름과 그 안에서 살다 간 이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마을이다. 하회마을에서 가장 유명하고 보물 제306호로도 지정되어 있는 양진당이다. 풍산 류씨의 대종가로 이밤고택이라고도 불린다. 겸암 류운룡의 아버지인 이밤 류중영을 지칭하는 것이다. 양진은 류운룡의 6대 자손인 류영의 아호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 사랑채는 고려시대의 건축양식으로, 안채는 조선의 건축양식으로 지어져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건축양식이 공존하는 고택이다. 고택 특유의 여유롭고 고즈넉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집이다. 보물 제414호로 지정되어 있는 충효당이다. 서해 류성룡의 종택이지만 살아있을 당시의 집은 아니다. 류성룡이 살았던 곳은 작은 초가집이었고 그가 죽은 후에 후손들이 집터에 세운 작은 종택이 바로 충효당인 것이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라는 평범한 말을 항상 강조했던 류성룡의 말에서 유래하여 충효당이라고 지었다. 미음자형의 안채와 일자형의 사랑채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양진당과 마찬가지로 한쪽에는 불천위 조상을 모시는 사당도 마련되어 있다. 중요 민속자료 제87호로 지정되어 있는 작천고택이다. 현재 집주인 이름인 류시주 가옥으로 불리기도 한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건물 하나하나에서 고집스러울 정도의 기계가 느껴지기도 한다. 조선 중기의 건축수법과 양식을 알 수 있으며 특이하게도 사랑손님과 안채의 부녀자가 마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방과 안방으로 이어지는 마당에 작은 토담을 두었다. 1934년의 대홍수로 문간채는 쓸려나가고 한일자형 안채만 남아있다. 중요 민속자료 제177호로 지정된 하동고택이다. 예천군 용궁 현감을 지냈던 류교목이 1836년에 건축한 집이다. 하회마을의 동쪽에 위치해 있어 하동고택으로 불린다. 대문채는 초가집인데 비해 사랑채와 안채는 기와집이다. 이는 집을 지은 류교목이 의도한 것으로 세상의 모든 것은 한 차례 융성하면 한 차례는 쇠락하므로 욕심을 내어 전부를 채우려 말고 부족한 가운데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라는 가르침을 후손에게 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양호당 또는 주일제라고 불리는 가옥이다. 류송룡의 증손인 류인하가 분가한 집으로 미음차형 주택이다. 조선 후기 전통적인 양반 가옥의 형태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중요 민속자료 제91호로 지정되어 있다. 마을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큰 길을 중심으로 북쪽에 있다 하여 북촌이라고도 불리는 화경당이다. 이름은 화로, 어버이를 섬기고 경으로 임금을 섬긴다는 뜻이다. 류사춘이 1797년에 처음 건립하였다. 72칸이라는 하회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집으로 전형적인 사대부 가옥이다.
세월의 힘에 사라지고 훼손된 건물까지 합치면 모두 99칸. 왕이 아니면 100칸을 넘게 지을 수 없었던 조선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지어진 집이다. 화경당의 반대쪽에는 염행당이 있다. 북촌과 마찬가지로 마을 남쪽에 있다 하여 남촌이라 불린다. 정종 21년에 지은 99칸의 건물이다. 1954년 화재로 안채와 사랑채가 소실되어 최근에 복원했다. 그래서인지 다른 건물들과는 달리 새 것과 인공적인 냄새가 연하게 풍긴다. 하회마을 근처에는 풍산 류씨의 대표적인 인물 류성룡과 그의 형인 류운용을 기리기 위한 소원도 존재한다. 병산서원과 화천서원이다. 두 곳 모두 서원 철폐령에서도 회철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경관이 뛰어나고 풍류를 즐기는 선비들이 많았던 하회마을이다. 곳곳에 그들이 즐겼던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정자가 남아있다. 원지산이 바라다 보이는 곳에 위치한 원지정사는 하회마을 북쪽에 자리하고 있다. 류성룡이 선조 9년 조정에서 물러나 있을 때 학문을 하던 곳으로 은퇴 후 머물기도 했던 곳이다. 겸암정사는 류운용이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을 위해 1567년에 세운 정사이다. 화천 상류의 남향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하회에서 전망이 좋고 경관이 아름답기로는 손에 꼽히는 곳이다. 맞은편의 백사장과 하회마을의 평온한 광경이 절경이다. 부용대 절벽 아래의 깊은 물에서 이름을 딴 빈년정사다. 겸암정사와 마찬가지로 류운용이 서재로 쓰기 위해 지었다. 본래는 양진당 근처에 있었는데 일제강점기에 현재의 자리로 옮겨졌다. 부용대 아래 화천서원과 함께 자리하고 있는 옥연정사다. 앞에 흐르는 깊은 못의 색조가 마치 옥과 같이 맑고도 맑다고 하여 옥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류송령이 노후에 학문을 위해 세우려 했으나 재력이 없어 짓지 못하다가 친후인 승려 탄홍이 10년의 시주를 모아 건설해준 정사이다. 이곳에서 징비록이 저술되기도 했다. 하회마을에는 기나긴 역사만큼이나 세월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유물들도 있다. 삼신당 느티나무도 그 중에 하나이다. 마을 정중앙에 위치한 느티나무는 한눈에 담기가 힘들 정도로 크고 넓다. 세월의 무게가 자연스레 보는 이에게까지 전해져 온다. 느티나무는 마을 입향조인 류종해가 심은 나무로 수령이 600년이 넘었다고 한다. 고목이지만 아직도 여름이면 진한 초록빛을 띠며 울창하게 물든다고 한다. 하회 별신 구탈놀이가 출발하는 곳이기도 하다. 하회마을 북서쪽 강변을 따라 펼쳐진 만송종이다. 천연기념물 제473호로 지정되어 있다. 모래 퇴적층에 있는 소나무 숲으로 부용대의 거친 기운을 완화하고 북서쪽의 허한 기운을 메우기 위해 소나무 1만 그루를 류운용이 심었다고 한다. 빽빽이 들어찬 소나무와 그 너머의 낙동강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룬다. 이외에도 하회마을에는 류송령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영모각, 정려각, 전서공비각 등 하나하나 사연과 세월을 담은 유물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곳들을 천천히 둘러보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지고 발걸음이 조심스러워진다. 방문객을 과거로 초대하는 신비한 마을, 그곳이 바로 하회마을이다.